이렇게 또 토요일날 오전에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A단 영어하고 김한지 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재원생 분들 어머님들께는 또 카톡 보내서 비상총회라고 갑자기 또 중등 학부모 비상총회라고 하면서 꼭 오라고 말씀도 카톡으로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전화까지 드릴 정도로 되게 꼭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1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머님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2차 정말 더 많이 수요가 있으면 3차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이 바쁜 시간을 모셔서라도 제가 이렇게 이 비상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어머님들께서 들으셔서 그 어떤 설명회에서도 그 어떤 총회에서도 뭐 애들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니면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비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 A단 영어학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비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막 입시가 크게 바뀐 건가, 아니면 갑자기 내 애가 무슨 잘못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가면 잘 안 돼서 갑작스럽게 부른 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비상총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엄청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2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고 겪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학생들을 지금 강사로 따지면은 8년 정도, 7년 정도 학생들을 맡고 있으면서 어머님들은 저를 되게 어리게 감사하게 봐주시긴 하겠지만 학생들을 정말 오래 맡으면서 또 1대1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이렇고 어떤 친구는 저렇고 이런 과정들을 막 겪어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어머님들 힘들겠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들만 보지만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밥 먹는 것부터 아니면 아이들 옷 입히는 것부터 아이들의 공부부터 진로부터 굉장한 고민들이 많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혹시 어머님들이 고민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교육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대치동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성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대치동 다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의 대치동 학생들은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의 대치동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머님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 경력은 한 7년, 8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횟수로 따지면 28년, 19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인서울 친구도 제 반에서 2명을 갖고 서울 의대도 1명을 보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연도에 국제고등학교도 2명을 보냈고 제 반에서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도 2명입니다. 실제로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예산고등학교를 가서 좀 낙후된 학교에서 1등을 맞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약간 많은 곳들에서 설명회를 가면은 그냥 설명을 해주고 끝났다면 지금 저는 어머님들께 학생들에게 좀 궁금한 부분들도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좀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A단 영어 학원은 이제 여기는 되게 작아 보이고 아직 학생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전국에서 10,000명이 현재 다니고 있고 그리고 25만 명의 누적 수강생이 있고 실제로 저희는 본사 직영점이기 때문에 입시의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의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계속 학생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큰 틀을 잡아가면서 꾸준하게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에 있는 이런 청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저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치동, 목동, 대구, 대전, 수원 모든 학교에서 오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다면 혹시 세종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수원이나 좀 학군지 쪽에서 오신 어머님들이 계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현재
아름점에서부터 이제 세종의 아름점에 4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5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상담을 한 300번 정도 해보면서 항상 사실은 세종에 온 뭐 대전의 어머님이나 아니면 수원 아니면 용인 수지 쪽에서 오신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놀라십니다. 뭐로 놀라면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학원에서 제대로 된 학원이 없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중간중간 녹여나갈 거고 1시간 반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더 빠르면은 1시간일 수도 있고 어머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시면 2시간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렇게 단체 설명을 끝내고 나서도 어머님께서 여기 제가 설문조사를 넣었던 것처럼 재원생 어머님들은 따로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랑 상담을 하실 거고요. 혹시나 비재원생 어머님들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또 상담을 1대1로 맞춰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을 왜 보내는지 저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많은 학원이 값이 싸진 않잖아요.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무슨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30만원, 많게는 40만원, 많게는 50만원 뭐 윈터스쿨 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100만원씩도 대치동은 400만원씩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한다. 그리고 중학생은 학교 밖에서 학원에서 계속 다니라고 한 달에 100만, 200만원씩 쓴다. 또는 이제 학원의 사교육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학원비를 아무리 외식비는 줄이더라도 학원비는 안 줄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들, 어머님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차라리 학원 1년 정도 끊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이면 한 1200만원이면은 차에 클래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쯤 집에 맡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학원을 다니는 이유, 학원을 보내는 이유, 혹시 이제 채연이 어머님은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집에서 스스로 잘 안 해서 네. 공부를 맞습니다. 집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혹시 현기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현기 어머님은 어떨까요? 그냥 목표가 하여튼 좋은 대학 가는 거니까 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학교 교육이 좀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가 스스로는 못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모르고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적 향상이죠. 어머님들의 현재를 조금은 맛있는 걸 못 먹더라도 조금은 좋은 걸 못 사더라도 조금은 좋은 집에 물론 좋은 집 사시겠죠. 서울 세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클래스로 살 수는 있겠지만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내 아이가 적어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조금 더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다니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사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학생들은 이제 학원을 가기 싫다 그러고 또 학원 끊고 싶다고만 그러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어머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알아야죠. 기준은 어떤지. 그러면 내 아이가 정말 학원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고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의 시작이 입시지 않습니까? 사실 성적은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죠. 왜?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라도 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잘 맞기 위해서. 하지만 입시라고 하는 것 이제 고종필 대표님 저희가 또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그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분을 모셔서 하는 그 입시 설명회에선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설계가 중요하죠. 보통 대치동은 4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아니면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를 설계해서 각 학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에 대한 그런 기준 말고 내 아이가 어떤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기준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오늘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보통 그러죠. 주변 애들 안 하는데 우리 세종 지역에서 애들 공부 잘 안 해. 혹시 주변 애들 중에서 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세종은 잘 모르니까요.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어머님들이 막 어디 고등학교 가면 좋을까? 반곡고 갈까요? 대성고 갈까요? 아니면 아름고 갈까요? 세종고 갈까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현실이냐면 그냥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합니다. 표준 편차 20이거든요. 18에서 20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대치동에 있는 갑반고라고 하죠. 이제 그냥 일반고가 아니라 공부를 정말 잘하는 갑반고는 표준 편차가 6에서 8 애들이 다 밀집합니다. 그러고 그냥 평소 일반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12에서 1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국제고는 한 8 정도가 되더라고요. 국제고등학교에 비해서 엄청 좋은 국제고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람고든 서담고든 반국고든 18에서 2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실제로 올해 보람고등학교 의대도 갖기도 했고 여기 주변 학교들 보니까 의대를 4명씩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인가 보구나. 그 친구들은 세종의 학생들과 다른 겁니다. 못하는 친구들 계속 못해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10번을 했거든요.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 불똥 떨어서 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놨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떡하죠? 라고 해서 이제 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하면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만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삶과 목표가 있는 삶을 다르거든요. 목표가 실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표를 향하는 것만으로 괜찮거든요.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건 니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어제는 12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2시에 퇴근을 했고 오늘은 또 10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한 8시, 9시에 퇴근을 할 거고 주말에는 또 제 영어 공부를 할 거고 평일날 됐을 때는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 불행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 전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데 목표가 있어서 목표에 맞게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애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정적이고 F적인 어머님, 마음이 따뜻하신 어머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F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T의 선생님이 성공하는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고 있고 이제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T죠? 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과정에서 내 애는 좀 이런 축에 속하신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맞아요 제 아이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고 이제 그 길에 있어서 어머님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저희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이랑 연배가 이제는 어머님들 연배의 차이랑 아이들과 연배 차이 봤을 때 제가 어머님들 쪽이 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되게 가까우신 분은 저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이제 그 제 제자들이랑은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때는 사실은 저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만 머리 빡빡 밀고 저 공부만 미친 듯이 해가지고 막 인서울 좋은 대학교 갔던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 너무 유튜버가 많고 너무 정보의 공유가 많다 보니까 하기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일찍 해야 되고요. 최대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그냥 암기식 공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암기만 하면은 대학교를 갔죠. 막 그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도 뭐 조인성이 나온 영화 때문에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막 1년 동안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양아치 애가 1년 열심히 해서 로스쿨 간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스쿨을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까다롭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만약에 이 얘기를 쭉 보고 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이게 O인지 X인지 모두 알고 계시면
그러면 현재 입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다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한 30초 정도 주겠습니다. O인지 X인지 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치동의 어머님들은 설명회를 그 대치동은 매달하거든요. 매달하면은 매달 듣습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왜 그러냐면 어렵거든요. 저도 입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입시 컨설팅도 저도 받고요. 입시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입시 용어도 살펴보고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지, 서울대는 어떤 전형인지, 연세대 고대는 어떤 전형인지를 보면서 꾸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는 건 뭐 힘들겠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좋죠. 근데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파지되는 거, 5등급제로 바뀌는 거, 그리고 공통 과목만 출제하는 거. 지금은 미적분, 그리고 확통, 기하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제 공통 과목이고 쭉 정리했을 때 이제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늘 바뀌지 않겠지만 전략은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뭐 하는데? 아니 9등급에 5등급이 되든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이 되든 내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각자 초등, 중등, 고등에 어떤 이슈들이 있냐. 초등학교 때는 뭐가 없죠. 그냥 아이들 책만 읽어주는 시기일 거고 초등학교 공부를 혹시 따라가지 못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초등 공부는 기반 학습, 상식이기 때문에 초등의 공부를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운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크게 생각이 없고 크게 입시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중학교 됐을 때는 1학년 때까지 자유학계제라고 해서 저희가 1학기 때만 또는 2학기 때만 시험이 있고 2학년 들어갔을 때 내신의 시작 3학년은 뭐 내신하면서 고등 준비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제 고등 들어갔을 때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입을 대비하는 그런 큰 틀의 시간이라는 걸 어머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성적 교체의 시작은 중학교부터 난다는 겁니다. 뭐냐? 저희 학원은 초, 중, 고 모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그냥 큰 틀 자체가 어렵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겁니다. 왜 선생님은 왜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은 수능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내신에 고득점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학교 때 딱 보면은 자유학기제, 자유라고 합니다. 그냥 애들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사실 대치동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목표가 잡혀져 있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2, 중3 때 영어를 또는 최대한 다른 과목 공부를 끝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중학교는 절대 평가죠. 너 A등급이야? 나도 A등급인데 우리 같이 A등급이네? 너무 좋다. B등급, C등급, 2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고등학교 때에는 5등급의 상대평가 그러면 A, B, C, D, E 이것도 5단계고 고등학교 5등급도 같은 거니까 내 애가 지금 A등급을 맞으면 고등학교 때도 1등급 맞는 거 아닌가? B등급이면은 똑같이 2등급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A등급은 사실 수행평가랑 시험을 다 합쳐서 89점을 맞으면 A등급인데 A등급이 반에서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30%에서 많으면 40%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1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등급이 같다고 해서 5단계라고 해서 똑같은 5단계가 아니라 A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조금만 해도 A가 맞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A를
진짜 열심히 내신까지 열심히 하고 단어 외우고 해석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독해 공부하고 막 영작 공부하고 다 암기하는데 문제를 막 수천 문제 풀어서 A를 만든 친구야. 그게 아니라 이거 나 이미 다 배웠는데 단어 알고 해석 알고 이제 채연이가 실제로 좀 그랬죠. 1주 반 정도 준비하면서 그 뭐 좀 꼼꼼함 부족해서 A는 맞아서 100점은 아니었긴 했지만 1주 정도 준비해서 다 아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선생님의 수업을 받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몇 문제 풀어보고 이 정도면 준비됐겠다 풀어봐야지 역시 A 등급 나왔네 이런 학생과 같을까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A라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B나 C나 D나 E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B, C, D 친구, 이 친구를 저는 화내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없는 친구들 아니면 목표를 공부 쪽으로 간 친구들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쉽습니다. 이제 현직의 영어 쪽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을 보셔도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1, 중2, 중3입니다. 중3까지 봤을 때 어렵지 않죠. 근데 제 애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공부를 했을 때도 이 정도 문장인데도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습관이 부족한 겁니다. 꼼꼼함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내가 내 신경만 열심히 해도 성적 좀 나왔고 어렵지 않았으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80점대 맞는 친구들이 보통 그래요. 80점대면 A에 걸치거든요. A잖아. A니까 괜찮아. 80점대 A든 90점대 A든 A면 똑같은 거 아니야? 뭐하러 90점 100점을 맞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 고등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갑갑합니다. 애들한테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F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저를 부정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지금 이 문장을 아까 그 중학교 문장처럼 읽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아이들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랐을 땐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서술형이 50점에서 100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아이가 영어로 써야 된대요. 그러니 저는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빨리 올려야죠. 그래서 애들 테스트 본다고 할 때 테스트 꼼꼼히 보고 제시험 막 2번, 3번씩 주고 특강도 해주고 그리고 막 못했으면 혼내고 안 했으면 남겨서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애들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왜 이렇게 선생님 힘들까? 왜 선생님 나 힘들게 해야지? 얘기를 해줘도 체감이 안 되죠. 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래 네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해. 선생님도 너 혼내고 싶지 않아 이러고 말하고 싶죠.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져야죠. 적어도 애들은 모르더라도 저는 알아야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아셔야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차이 여기 딱 보시면 중학교는 30, A가 30%, B가 25%, C가 11%, D가 90%, E가 23%. 내 아이를 생각해 보시고 내 아이는 어느 정도일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 아이가 지금 어디 정도까지 선행을 나갔을까? 아니면 그 선행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너 수학에서 지금 뭐 배워? 모르겠는데? 몰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냥 배우고 있어. 그러면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 테스트를 보니까 얘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채연이한테 채연아 너 뭐 배우고 있니?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어플라이드라고 해서 고3 문장 해석 연습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한규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는 고1 것까지 끝나서 고2, 고3 문법 공부하고 있고 영작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이 아닙니다. 결국 선행을 했다가 다시 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는 좀 잘렸는데 1등급이 10%입니다. 10%, 2등급이 34%고요. 그러니까 A등급을 맞은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은 어느 정도고 2등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올 1등급을 맞아야 지금 통계상 기준으로 올 1등급을 다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중경외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실대까지가 모수입니다. 의치, 한양수를 다 포함하고 스카이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성한 중경외신까지 다 합쳤을 때의 그런
그 총원과 그리고 1등급 전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1등급을 비교했을 때 딱 중경외시입니다. 그럼 내 아이는 2등급이면 어디 갈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직업 쪽, 충북, 충남대학교 쪽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이하를 갈 겁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 그때 깨우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현실적인 학습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혹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구나. 네. 주변 애들이 보면은 좀 잠깐 치근합니다.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 말고요. 공부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왜? 학기마다 월마다 달마다 항상 무언가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있거나 내신 대비가 있거나 아니면 내신이 끝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짧게 공부할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수업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벼락치기 안 돼요. 아까 지문 보셨죠? 그거를 한 달 준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딸딸딸 외워서 문제를 맞추는 시기가 아니라 딸딸딸 외웠는데 시험이 바뀝니다. 실제로 보람고등학교가 이제 사실은 보람고등학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이 A가 나왔어요. 왜냐? 그냥 선생님의 지문을 적게 주고 변형을 안 주고 외워서 맞췄으면 됐고 서술이 안 나왔으니까요. 나오더라도 단어만 몇 개 적으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주제를 영어로 써라. 아니면 이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영어로 써라. 이런 이 두 줄짜리를 냈을 때 공부량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벼락치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중등은 150문장, 고등은 500문장입니다. 단국고등학교는 조금 더 쉬워서 좀 적긴 하겠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죠. 선생님이 바뀌면 바뀐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고 아니면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아름점에서 수석반장으로 한 3년 동안 있을 때 종촌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자기가 종촌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이번 시험 어려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울었거든요. 물론 1등부터 2명이 있었고 2등부터 3명이 있었지만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나머지 애들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떨어져서 어머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너무 어려웠나요? 해가지고 민원 몇 개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러고 그 뒤에는 또 쉬워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학교의 경향성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운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지필고사가 6이고 수행평가 4입니다. 수행평가 안 하고 지필고사만 본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 보고서도 대부분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냐? 다 아시겠지만 좀 공부에 학구열이 학구열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서 너무 빡빡하지 않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 수행평가가 더 세질 겁니다. 어떻게 세질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봐야 알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신 수능과 수능 성적도 별개예요. 내신은 내가 얼마나 지문을 문법과 영작 위주로 공부하냐, 암기를 제대로 하고 눈치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낼 만한 포인트를 얼마나 잘 아느냐. 그래서 내신 사실 여학생도 잘 보거든요. 눈치가 빠르니까 남자애들은 투박하잖아요. 투박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강조하는지 아니면 이게 시험 나올 건지 모르죠. 그리고 수능은 사고력이 기반이죠. 애가 얼마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생각했느냐, 국어를 읽고 잘 이해했느냐, 영어도 잘 이해하고 정확히 근거에 맞게끔 푸느냐 다르죠. 그래서 중학교의 학습이 튼튼히 잡히지 않으면 불리한 겁니다. 하지만 잡혔으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이 하라고 강요드리진 않아요. 무조건 어머님 1등을 쳐서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에 뭐 없습니다. 애들이 편하게 학원을 다니고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못했을 때 그냥 못하는구나, 잘했을 때 내가 잘하는구나 까지는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도 별거 없어요. 제가 이거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수정이 안 되네요.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또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수행평가 있지만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 중학교 1학년 때는 보통 내신을 3주에서 3주 반 대비를 합니다. 정말 하위권 친구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비슷하고 중3 때 비슷하지만 고1, 고2 때는 고1, 고2, 고3 때는 뭐냐? 중간고사 3월달 됐을 때 이제 애들이 개학학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든데
그러면 3월 말에 중간고사 대비해야죠. 3월, 4월을 이제 중간고사 대비 끝납니다. 4월달 끝나고 5월달이 됐을 때 2주 쉬면은 2주는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때는 효자가 되고 이제 그때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유능한 제자가 됩니다. 그걸 딱 끝내고 또 기말고사 대비합니다.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3주 그때 공부할 시간 빼곤 또 똑같이 개학해서 내신기간 끝나고 또 내신기간 끝나고 겨울방학 1년이 훅 지나갑니다. 저는 현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걸 아름점에서 봤는데 언제 이렇게 중학교 3학년에 커가지고 애가 저랑 키가 똑같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른 과목 해야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죠. 그리고 국어도 해야죠. 수능도 대비해야죠.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 격차의 시작, 중학생 그리고 실력 성적 확률이 빵꾸럽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서 윈터스쿨이라는 거 이제 재원생 어머니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중학교 한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 한 2분의 1 정도가 윈터스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하루에 9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잡혀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무너지죠. 중학교 친구가 갑자기 포켓몬처럼 진화해서 내가 피카츄 라이츄가 돼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깨닫겠지. 물론 언젠가 깨닫겠죠. 하지만 계속 깨달을 수 있게끔 중학교 때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평가만 있습니다. 삭막하죠. 힘들죠.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학교 때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조금 내 아이는 내 애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 알아도 이런 거잖아요. 답지를 봐서 정답을 알았어.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맨날 정답처럼 문제 풀으라고 해놓고 나한테 정답을 푸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는 포인트를 잡아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해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으실 겁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답이 명확합니다. 사실 교육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걸 구분해야 됩니다. 공부를 만약에 얘가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싫어할까? 어머님께서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혹시 일하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계실까요? 일하기 좋아하는 아버님 계실까요?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건 맞지만 저도 일을 가끔은 내가 원장이긴 하지만 출근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건 당연해요. 애가 그 싫다고 얘기했을 때 인정을 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면 그 안에서 만약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은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주셔야 되고요. 수준에 맞는 공부량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애가 지금 막 영어 시작도 안 해도 초등학교 공부 대체를 못 됐는데 막 이러니까 화가 막 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집 가서 아이한테 천천히 공부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그럼 이것만 해볼까? 정말 아이의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을 주시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아예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혹시 아이가 몇 살일까요? 어머니? 네, 아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지금 예비 예비 중1인가요? 네.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럼 처음부터 조금씩 주는 겁니다. 많이 막 5시간, 6시간 주는 게 아니라 1시간 30분, 과목당 30분씩, 과목당 1시간씩 주면서 잘했을 때 칭찬을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입시라고만 생각하고 힘들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딱 잡히면 아 내가 공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에 대한 기준이 잡히고 그 뒤에 이제 뭐 하냐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야 이제 그 누구누구야 우리 공부 계속 꾸준하게 하는데 너는 어떤 학생이 되고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너는 목표가 뭐야를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목표를 잡지 못했을 때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잡지 못했지만 너도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지금 당장 목표가 없지만 꾸준하게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해보는 거야 하면서 목표가 없으면 도와주시는 거고요. 목표가 잡혔을 때 기준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의대 갈래? 그러면 큰일 났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지만 의대를 가야 돼?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때는 이걸 공부하고 이때는 이걸 공부하고 이때는 이걸 공부해. 엄마 나 포기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저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어머님들 아시겠죠? 의대는 안 되는데 때려쳐 이게 아니라 일단 시켜놓는 거예요.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답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나서 아, 어린 놈 자식이 무슨 애 키운 것도 아니면서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 이런 게 정답이구나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잡아주면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그 다음 스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습관을 잡게 해주시고요. 그 습관이 잡혔을 때 양을 늘리시고요. 양을 늘리면서 진도를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이 공부했을 때에도 공부 힘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아름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3학년 전교 1등 애가 의대를 갔는데 애가 지나가는데 이러고 걷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야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허리가 척추측만증이 있어서 그래서 좀 허리가 아파요. 야,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가봐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친구는 딱 이럽니다. 애가 일주일 단위로 아파요. 왜냐? 잠을 3시간씩 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늦게 알아서 올 3등을 맞아보니까 자기는 오랭이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자기도 약대가 꿈이었는데 올 3등을 딱 맞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잡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남자인데도 매일 아파요. 저랑 수업을 보고 테스트하는데 이건 이거고요 이럽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 약을 먹어. 약 먹으면 졸려서요. 병원 가는 것도 좀 힘들어서요. 병원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깨닫죠. 이런 애들이 1등을 하는구나. 이런 애들이 스카이 가는구나. 이런 애들이 약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럼 저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받아보고 충격을 받고 그 아름고등학교 1학년 그 친구가 순천에 의대를 갔거든요. 원래는 더 높은 의대를 연세대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랑 원장님께서 무조건 너 순천의대 말고 연세대 의대 써야 했는데 살짝 좀 새가슴이어서 하향 지원해서 안정으로 대학교를 갔었는데 그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2등급 때였어요. 그러니 그때 공부를 깨닫고 그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국어 실력이 엄청 좋으니까 하루에 공부를 14시간씩에서 15시간씩 순공부 시간을 찍고 그 뒤에 3년을 살아서 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친구들도 약대 친구들도 늦게 시작한 겁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죠. 그게 아니면 초등학교 때보다 꾸준하게 해야죠. 저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할지 몰랐습니다. 저의 어려운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왜냐? 저는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분명히 할애서 했고 꾸준하게 했고 힘들지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성적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치고 올라갔지만 저는 꾸준하게만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를 갔을 때 꾸준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좀 후회를 했죠. 나 때는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쉽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죠. 하루 더 일찍, 하루 더 빨리, 최대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좀 비슷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애들이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면은 저는 힘듭니다. 저희 학원에 부원장님, 여자 부원장님 계신데 그분이 원장 출신이시고 굉장히 극T의 성향입니다. 해야죠. 항상 유행어입니다. 해야죠. 아니 근데 중학생이잖아.
아니 4시간 너무 힘들어. 물론 저는 1대1이기 때문에 아예 필요한 공부만 줍니다. 그렇지만 해야죠를 하면서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공부가 안 힘든 건 아닙니다. 공부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했을 때 공감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공감만 해주고 무언가를 바꾸고 기준점을 낮추면 안 돼요. 왜냐? 애들은 힘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힘든 건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1시간, 2시간 공부하고 나 진짜 오늘 열심히 했다. 너무 잘했다. 이거 나 인생 최대 수치야. 최근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저희하고 윈터스쿨 레이크버드라고 해서 또 너무 늦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인생에서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하루에 6시간 공부합니다. 6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8시간 자고 6시간을 놉니다. 그러고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놀겠네요. 나 뭐 괜찮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애들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으면 내 애가 진짜 힘든 건지 진짜 안 힘든 건지 모르는 거고요. 이런 건 힘든 거예요. 뭐냐? 나에게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잘못된 공부예요. 왜냐? 갑자기 아랍어를 주고 자 아랍어 읽어봐. 읽을 때까지 기다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 B, C, D를 알려주고 천천히 해주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더 아이에게 기준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래 힘들지? 고생 많다. 나도 힘들어. 엄마도 직장 하잖아. 일하잖아. 아이 키우잖아. 엄마도 힘들어. 원래 그런 거야. 할 수 있어. 그런 어머님들이 애를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너무 티신데 저는 F상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어머님들이 꾸준하게 아이를 성장시켰을 때 좀 더 잘 키우시더라고요. 물론 호불호는 있죠. 호불호는 있지만 항상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랑 또 전문가랑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환희 어머님이시죠? 네, 환희가 항상 보면 힘들다, 어렵다, 막 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님 이거는 힘들긴 하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님 이건 이래서 힘든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느 순간 쉬워하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워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기준을 아버님의 기준을 잡고 그에 맞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제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하죠.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하자. 그런데 너무 성급하지 말자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1등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도차는 맞아야 돼요. 어머님은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분이고 아버님은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애가 온도가 저기 끝까지 있는데 엄마는 온도가 낮아요. 네 알아서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힘들지 않겠어? 안 돼요. 엄마가 여기 끝까지 있는데 아이는 온도가 낮아요. 그렇다고 온도를 올리면 화상을 입죠. 그러니 천천히 내 온도는 100도지만 전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내 온도는 100도지만 20도, 10도 영하인 아이들에게 천천히 녹이기부터 시작해야죠. 천천히 얘기 들어주고 천천히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물려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죠. 시간 급하죠. 저도 급합니다. 저도 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계속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얘한테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걸 말고 내 아이는 이런 거 같은데요? 내 아이 이런 상인 거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끝나고 나서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원하시면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어머님들의 고민이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이거나 고민일 겁니다. 아니면 고민이었거나 혹시 있으실까요? 한 2개 정도 갖고 싶은데요. 있으실까요? 네, 평교부님. 다른 게 아니라 네. 아이가 다른 이제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른 아이 성적이랑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애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뭔가 자기도 안 해도 된다는 엄마 수능시 애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도 안 하려고 이렇게 미안을 삼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맞습니다. 굉장히 어머님들의 많은 고민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내 애만 신경 썼으면 내 애가 전국적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내 학생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시고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사실은 다른 친구들을 사실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힘든 거거든요. 실제로 세종 1생 할 건이 조금 더 미리 구축이 되어 있고 2생, 3생에 좀 더 늦게 구축되어 있는데 1생은 좀 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도 잘 안 되고 2생, 3생을 왔을 때 좀 놀랐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과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곳을 가서 아이들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접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 내가 그냥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생각하면은 주변 애들보다 잘하는 거지, 주변 애들보다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그 공부 자체를 어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더라도 잘하고 싶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너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목표가 어디 대학교야? 어디까지 가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이때 이렇게 공부해줘도 이때 이 기준을 끝내줘야 돼. 근데 넌 어때? 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 일 수도 있고요. 못 나가고 있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저때는 저렇게 공부하고 이런 공부 방법을 잡아줘야 돼. 를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궁금하시면 저랑 1대1 상담 가능하십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하시는 고민이실 겁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어머님.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공부와 학원을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리 학원에서 딱 정해진 숙제? 학원에서 하는 공부 외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뭔가 스스로 좀 양을 정해서 뭔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지 나중에 커서도 그 습관이 잡혀서 쭉 나갈 것 같은데, 학원이나 뭐 학원 가는 시간, 학원에서 내준 숙제 이외에는 전혀 스스로 뭔가를 설계하거나 뭔가를 계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네. 그걸 어떻게 저희에게도 학원도 중요하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그거 플러스 너의 계획과 너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근데 낯이 있는데 혹시 누구 어머님이시죠? 시험이 네. 너무나도 다 공감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학생이 없나요? 다 그렇죠. 애가 자기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가 스스로했으면 좋겠고, 학원에 가서 집에 복습했으면 좋겠어. 물론 저희 학원은 복습까지 하고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집 가서 안 해도 괜찮지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수학학원 갔으면은 보통 학교 공부 1시간 공부면 집에 30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 공부면 1시간 하면 1시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들었으면 1시간이면 2시간 공부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 학원은 이제 인강을 아이들 테스트를 받으니까 1시간 공부하면서 복습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예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아이가 갑자기 마트를 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갑자기 울고 있습니다. 울고 막 이거 사다가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안 돼 라고 말해주고 길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학습 코칭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안 돼 라고 말을 해주고 기준점을 천천히 설정해주는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엄청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천천히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이걸 알려주지 않다면 나이가 들더라도 아이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좀 말해줘야 돼요. 일단 천천히 말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에 대한 기준을 쌓아 나가면서 사실은 엄마가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엄마가 하나씩 조금씩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이가 수학학원에 들어왔을 때 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앉혀놓고 펼쳐놓고 애한테 설명할 수 있고, 애가 그걸 이해하고 그에 맞게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가 살이 뒤룩뒤룩 져 있어요. 살 빼야죠. 살 빼야 돼서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알아, 살 빼라고 많이 들었었어. 그러면 살을 안 빼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고지혈증이시고요. 동맥경화십니다. 실제 저희 형이 그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지금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엄청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일단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씩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 직장 다니고 있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교육센터 같은 데를 한번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깨우치게끔 해준 다음에 그 깨우치는 과정에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아이가 습득시켜서 아 이래서 내가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제대로가 아니라 학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공부했을 때 꼭 복습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규가 제 시험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혼나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죠. 아 선생님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정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에 그런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황희는 좀 그런 걸 얘기했다. 그런 학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수학을 공부를 하고 아이에게 테스트를 보고 본인이 스스로 부족한 걸 채워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시 학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많은 학원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커리큘럼, 정말 탄탄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수업을 해줘야 되고 누구는 또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클리닉을 해줘야 되고 알 때까지 공부를 시키고 남겨야 되는 거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대치동은 그게 유행이에요. 잘하는 수업? 너무나도 많죠. 아니 뭐 조정식, 뭐 현우진, 정승재 막 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사람보다 세종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잘할까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잘하는 시간이 끝났어요. 사실 조정식도 내 시험 내 강의 들으면 성적이 왜 안 올라? 다 오르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왜? 인강은 10% 듣거든요. 90%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의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애가 수업을 듣고 집을 가서 내 걸로 만들고 복습하고 스스로 꺼내줄 수 있는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어머님이 이거 해야 돼 알죠. 알지만 천천히 애들한테 내가 만약에 정말 아이를 디테일하게 키우고 싶다면 천천히 집에서 어머님이 테스트를 봐주는 선생님을 좀 대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학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면담을 계속하면서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좋아요. 주입이라는 게 안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직 습관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한테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마음 읽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마음 읽기라고 아실까요? 너는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건 어느 정도 성장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에서 애가 울고 있고 막 깽판치고 있고 막 집어던지고 있고 이랬는데 애한테 혹시 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혹시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야? 그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좀 기다려볼까? 그게 아니라 안 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를 아이한테 깨닫게 시켜주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점진적으로 정말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더 면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관심이 대치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대치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치동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치동은 허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를 고등학교 전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면 대치동 학생들은 다 끝내고 있을까? 몇 퍼센트일까? 혹시 아버님 몇 퍼센트일 것 같으십니까? 여기 계신 어머님? 네. 몇 프로냐면 10% 정도입니다. 대치동은 10%예요. 10% 정도가 영어를 끝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영어를 끝내냐? 아니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요.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도전은 하겠지만 영어를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어를 끝낸다. 물론 필요합니다. 저 성가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 10%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 그 대치동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걸 알면은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냐? 절대 명제가 있어요. 선행과 반복. 막 대처럼 많이 까잖아요. 선행 무슨 선행이야? 네 현행부터 하라니까. 선행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너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뭐냐? 반복하지 않은 선행이 나쁜 거예요. 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나가는데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만 해, 집에 가서 복습 안 했어? 그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수학, 탐구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끝난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선행과 방법을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행만 했을 때 나쁜 거죠. 또는 반복만 했을 때 나쁜 거죠. 내가 F를 외웠는데 F를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하고 했으면 그게 좋은 건가요? 또 선행을 해야죠. 그냥 꾸준하게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바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학원비 200만 원 쓴다고 얘기하고요. 9살 손잡고 대치동 가가지고 1,800명 이 학원에 다니려고 줄을 서고 있고요. 요즘은 7세 고시라고 있습니다. 7세. 7살 때 이제 말 겨우 끝냈고 이제 사춘여사 하는 그런 친구가 7세 고시라고 해서 그때 레벨 테스트를 보고 안 되면 떨어져서 못한다 그러고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일찍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쉽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의 수준을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가 이 학원에 있을 수 있는지를 본 뒤에 어떻게 하냐? 언어로 공부합니다. 언어로 뭐냐? 우리 가나다,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어학원처럼 그냥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영어라는 어렵지 않구나. 영어라는 건 쉽구나. 할 수 있구나. 이건 재밌구나에 대해서 3년 동안 흥미와 성취감을 얻어가는 거 플러스 영어의 접근성을 올려서 영어 문장을 중등 문장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합니다. 파닉스를 배우고요. 스피킹과 리스닝을 배우고요. 그리고 미국 교과서 스피치랑 라이팅을 배웁니다.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뭐냐? 문법 입문을 합니다. 중학교의 문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법과 같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비동사, MR, is, like인지 likes일지, 수일치 간단한 문장부터 문법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내신 대비를 하고요. 진학을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너는 어떤 게 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를 설명하면서 다시 잡죠. 그 뒤에 초등학교 3년 동안 최대한 중등에 있어서 공부를 탄탄하게 잡고 중학교 1학년 때 어학능력, 원서 읽기, 내신 준비. 내신 준비는 당연히 사주합니다. 대치동의 내신과 저희 내신은 많이 다릅니다. 대치동은 중학교 때부터 지문이 변형이 있고요. 외지문이 나오고요. 내신을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실력이 탄탄하게 중요한 겁니다. 세종에서는 맞다를 맞지 않다라고 바꿔가지고 한 단어 바꾸는 그런 쉬운 유형은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을 냅니다. 그러니 내신 준비는 당연히 하겠지만 수능을 입문하고요. 문법을 완성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또 2학년 들어갔을 때 수능 준비하고 또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심화와 수능을 배웁니다. 지금 채연이가 수능을 보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있고 그걸 다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10% 적은 수치일까요? 많은 수치입니다. 10명 중 1명 된다 그러면 로또 복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당첨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로또 복권 1등이 아니라 2등, 3등 정도 당첨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목자사고든 일반고든 비슷한데 특목자사고를 간다는 친구들은 나는 경쟁이 좋아. 나는 어나더 레벨을 가고 싶어.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알아서 하는 거고 공부가 싫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일반고를 가는 거고요. 만약 내가 공부가 진짜 싫다. 그러면 꼭 아셔야 되는 게 특성화고 보내시는 것도 좋아요. 장영실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많이 없다. 그러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공부가 답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학생 중에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아니면 목표를 이루어나가고 싶은 친구 학원에 다녔으면 좋겠지 어머니께 세뇌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세고시 4살 때 우리말 땜과 동시에 영어를 같이 떼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옛날에는 그냥 영어를 꾸준하게 접하기만 하면 된다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학습한다가 대세가 됐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니까 My name is 누구누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애들이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되니까 말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접근할 수 있게끔
재미는 똑같지만 학습식의 공부를 하는 거고요. 7살 때부터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황소, 뭐 아니면 사고력,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국어, 영어, 수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식 영어 학원으로 들어가서 입시 전문 학원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다 잡았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삭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듣고 나서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원과의 로드맵 5살 때 유치원 입학하고 이때는 레벨 테스트가 없고 그러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때는 어느 정도의 재능을 보죠. 대치동 빅3라고 해서 세계의 엄청 커다란 대형학원 800명씩 다니는 대형학원 들어가서 영유 졸업한 뒤에 미국 교과서로 꾸준하게 읽고 그 뒤에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 그리고 독서 논술 계속 읽고 말하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님들 이렇게 바뀌고 정치로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했으니까 영어를 왜 못해? 수학을 왜 못해? 국어를 왜 못해? 왜 생각을 못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꿔야지 이제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왜 이따구로 교육을 바꾸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 연세대 출신, 스카이 출신이에요. 고려대 출신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관에 일반고도 많이 뽑지만 연세대는 특목고를 좀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연세대 스카이 가시는 분들이 서울대 가시는 그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밟아와서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한 뒤에 교육을 만드는 거라 교육이 이질감이 들 수도 있어요. 5등급제로 바꾸면 공부를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그 뒤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등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수능과 내신을 끝내야 하는구나. 혹시나 어머님들께서 수학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저희 학원이든 뭐 아니면 국어학원을 다니든 혹시 내 아이의 커리큘럼상의 로드맵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이걸 끝내고요, 저때까지 이걸 끝내고요, 저때까지 이걸 끝내면 이 정도의 수준이 고등학교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니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수능과 내신을 중1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대치동은 수능 1등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1등급 맞아도 내신은 2등급, 3등급 맞으니까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만약에 대치동에서 1등급, 2등급이 찍는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압도적 1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는 세종이나 예산이나 이런 좀 공부의 그 학군지가 좀 낮은 학교들 아니면 사실 세종 말고 표준 편차가 엄청 낮은 공부를 죄다 못하는 학교에 가서 1등을 찍고 의대 가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조금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합니다. 주 3회를 와요. 왔을 때 이틀은 3시간 30분씩 하루는 4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게 있는 거죠. 여기는 이틀은 2시간 30분, 2시간 40분, 하루는 4시간. 여기는 3회 와서 2시간 반, 4시간. 숙제가 많고요. 확실하게 커리큘럼도 있고요.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이런 과정을 갖고 싶다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 각각마다의 반이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20명에서 25명까지. 대치동도 맹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반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맞추지 못한 친구도 있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 이유는 10명 중 8명, 9명 정도는 분명 공부가 힘들어요. 어렵고 못 당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돈을 더 받더라도 200만 원씩 주더라도 관리를 넣긴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학습량과 관리. 이거는 뭐 구호로 외쳐야 된다. 학습량과 관리. 그냥 공부를 시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관리하고 아이들 공부를 끝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자기주도가 힘든 학생들은 주말에 되면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 저희도 하고 있죠. 안 되면 남아서 테스트 보고 제시어 보고 그러고 아이가 페일을 했다.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휘는 단어 테스트 보고 틀린 건 또 테스트. 그리고 국어는
채점하고 조교 피드백, 또 영작도 채점하고 피드백, 그리고 수능도 문제 풀고 피드백, 그 결과를 부모님께 개별 맞춤형으로 전송한다는 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믿고 맡기죠. 물론 컴플레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를 잘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정리하면은 단어를 주에 300개에서 600개 외웁니다. 지금 현규가 주에 한 200개 정도를 외우죠. 그런데 이 정도의 공부를 딱 잡아가면은 사실 2년 만에 단어가 중등 고등이 끝나는 겁니다. 한 3회독에서 5회독 한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오답, 단어 암기, 그리고 리뷰 테스트, 수업, 애프터 테스트, 그리고 스파르타, 숙제, 단어가 많고 관리가 타이트합니다. 이거를 어머님들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들 중학생 집중을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땐 이걸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중등의 공부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에서는 이제 하는 친구들은 하는 거, 이미 실력이 있는 친구들 성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거고요. 이미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많이 시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키면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주는데, 이제는 내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이제 친구를 보시면 너무 어리니까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갓 입학할 때가 아르다는 버린인데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애를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힘들게 해. 이해하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 때와 학생들이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등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뭐 관련해서 고등부터 시작한 학원이기 때문에 수능을 어떻게 하면 1등급 맞을지, 내신 어떻게 1등급 맞을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고, 이미 늦었냐? 늦은 친구는 늦었죠. 근데 뭐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암 말기인데 뭐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약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식습관 잘 개선하시면 지금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습니다. 웬만한 학생들은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아니면 중학교 3학년이 이제 올라가는데 공부에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 좀 늦었습니다. 지금쯤 습관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반복하고 그리고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은 본인이 목표를 세워 나가고 그리고 공부량을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과정 중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못했을 때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꾸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이 항상 정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테스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인강이 굉장히 퀄리티는 좋긴 하겠지만 자기는 실용에만 안 좋아서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학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다 저와 같은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을 거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을 거니까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이 끝이라는 거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은 많은 학습량과 올바른 학습 습관입니다. 꼭 저한테 상담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한테. 왜냐면 윈터스쿨 10명 하거든요. 저희 학원 50명인데 20%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의 공부하는 걸 보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개판입니다. 극사이과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매일 피드백 해주거든요. 플랜은 이렇게 짜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복습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국어, 영어, 수학을 매 주마다 피드백을 해주고 알려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못 하거든요. 왜냐? 습관이 잡혀서. 고등학교 친구들 진짜 안 맞추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진짜 악을 지르진 않지만 매주 혼냅니다. 제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렇지만 해야죠. 애들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그래서 심장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심장이 뛰면은 그래도 감사해야죠. 부러져서 돈 내는 거세요 이게 아니라 부러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잡고 분명히
궁금하실 거고 걱정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과 저가 같이 해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를 불러서 같이 상담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공짜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저희 A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도 똑같고요. 저는 뭐냐면 더 탄탄하게, 더 철저하게, 원래 더 빠르게였거든요. 저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의미 없는 선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꾸준해야 됩니다. 영어는 단어, 해석, 문법, 독해, 영작 6가지 과정, 그 듣기까지 해서 6가지 과정에서 탄탄하게 치밀하게 가야 되거든요. 많은 학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는 문장 독해 공부시키고, 언제는 영작만 공부시키고, 그러면 독해가 안 돼 있고, 언제는 해석력, 구문 해석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문장 해석만 하고 있고, 무조건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3시간, 4시간, 10시간, 주에 12시간, 막 20시간, 3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기억이 나야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단어를 열심히 100개, 200개 외웠는데 다음 주에 공부해서 이 단어 뭐야? 모르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저의 온도만 같은 게 아니라 저의 온도와 학부모의 온도가 먼저 같았으면 좋겠고요. 그 학부모의 온도가 같이 같아서 아이의 온도를 잘 전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학생이 언제 끝날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든 거 아닐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공부를 시키죠.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고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가끔은 좀 빨리 끝내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힘드니까 이 학원 맞나? 이 학원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죠. 공감하죠.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은 처음에 그럴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 너무 이쁘니까. 너무 내 아이 같은 저는 이제 결혼할 이제 상대가 있고 제 여자친구가 교수서 영화가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잘 키우겠다 생각하지만 애를 확실하게 키우지 못할 것 같은 게 굉장히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면은 너무 내가 완벽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업 쉽게 빠지지 않는 거, 힘들다고 바로 멈추지 않는 거. 물론 조정은 해야겠지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팠을 때 아파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부담스러워도 웬만한 월간평가 수업은 치는 거. 그게 나에게 좀 어렵더라도 아니면 너무 쉽더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1대1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를 주지 안 필요한 건 1도 안 주거든요. 무조건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주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버님이 있는데 어머님은 애를 양육을 빡세게 키웠으면 좋겠고 아버님은 애를 놀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상충돼서 애는 뭐가 맞는 거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 제가 원장이고 지금은 중학생 친구들 많이 담당을 안 하고 넘긴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 제가 관리하고 다 제가 확인하고 계속 부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 맞게끔 1대1로 철저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님들이 상담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학원이야 재원생들을 아실 거고요. 비지원생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 지인분들이 나왔으면 이런 학원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딱 모토가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공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게 항상 저희의 모토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대치동을 따라간다면 저희가 망할 겁니다. 왜냐? 한 달에 150만 원을 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을 한 5분 정도 고용한 다음에 반을 또 만들어 놓고 2명이더라도 애들 수업해주는 선생님 그러고 그 수업뿐만이 아니라 클리닉 해주시고 테스트 봐주시고 다시 복습시켜주는 선생님 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증명되지 않았죠. 만약에 스카이를 나가보거나 아니면 저처럼 7년 8년 영어학원에서 계속 입시를 도전해봤고 꾸준한 성장 한 3,000명 정도를 상담을 해봤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학원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커리큘럼 이렇게 수업해요. 실제로 어떤 학원은 대학생 불러가지고 지금 딱 졸업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올해 한 2달 사이에 3번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학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근본적인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확실하게 시켜주는 학원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단어와 구조, 해석, 실력을 잡고 문법과 수능 문제풀이 원리와 독해력, 영작, 그리고 실제 실전력까지 모든 공부를 커리큘럼에 맞게끔 다 잡아주는 겁니다. 강의가 3,000강이에요. 3,000강 동안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조건 있죠. 똑같은 명사를 배운다 하더라도 쉬운 버전이 있고요. 빠르게 끝내는 버전이 있고요. 적당한 버전이 있고요. 다 학생에 맞게끔 강의를 배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실력에 맞는 공부가 되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저는 애들이 영어 학원을 저희 학원을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업자는 맞지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배울 필요가 없어서 스스로 잡혀서. 그래서 그냥 야 원래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해줘야 되고, 실제로 제가 이번 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봤을 때 그게 무조건 가능은 아니지만 국제고 2명 친구는 이제 학원을 졸업을 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잡았을 때 매번 똑같이 매번 꾸준하게 공부는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끄트머리 6학년부터 왔을 때도 거의 국제고를 갈 실력이 되거나 수능 모의고사 보면 3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잡고, 수능 커리큘럼이든 내신 커리큘럼이든 다 잡고 무조건 아이의 관리를 매일매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의 맞춤으로 매일매일. 제가 카톡을 하는데 이제 카톡을 하면은 어떤 어머님들은 귀찮게 왜 자꾸 보내지, 내 아이 귀찮게. 그래 애도 귀찮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필요하죠.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빠르게 하고 있는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없는지를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선생님이 참 감사하시지 않니? 이렇게 너가 할 수 있게끔 같은 분위기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끔 늦더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을 때 오픈실 그리고 독서실에서도 공부를 시키는 거고, 또 핸드폰 제출하는 것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질문할 건 없는지, 딴짓하지는 않는지, 공부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지,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잡을 거고, 진도에만 공유하는 거, 그리고 노트에다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고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에게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고1 실전 모의고사, 고2, 고3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 중등 친구들도 매달마다 월간 평가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2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포트 관련돼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AI 테스트 그날 아이가 공부했을 때 그날 끝내야죠. 그날 공부한 걸 다음날 넘어가면 70% 까먹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쉬운 걸 배웠더라도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I 테스트로 그날 공부를 끝내는 거고,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입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주에 최소 12시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3년 만에 사실 내신을 제외하면 4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에 영어를 12시간 정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 정도 비슷하게 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주에 영어를 내신 기간 제외하고 나서 14시간 정도 공부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20시간 정도 공부해줘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주 7일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 영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기준으로 말하냐, 저희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6가지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 공부만 정확히 끝냈을 때 고등학교에 아이가 1등을 맞을 수 있는 기반의 실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있는 거예요. 단어, 듣기, 해석, 문법, 독해, 영작. 그걸 단순히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보죠. 애들이 힘들겠지만 봐야죠. 해야죠. 왜냐? 공부는 영어에서 언어는 나선형은 아니라 그냥 진행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문법과 영작 같은 경우는, 또는 해석의 실력 같은 경우는 나선형이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하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선형식으로 공부를 잡았을 때 그 정도의 공부 시간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잘하고 있는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바쁘시니까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매년마다 한 수능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생이 항상 찾아옵니다. 한 2-3명 정도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 초콜릿 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머리 염색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애가 충남대 심리학을 갔었는데 감사하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교육직은 사실 박봉이거든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뭐 대치나 목동을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생각보다 하는 거 대비 좀 어려운 게 중고등, 초등까지 다 맞는 그런 교육직인데 저는 그런 걸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고 뿌듯해하고 그 뿌듯해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나가고 있을 때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예, 좀 저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약간 소명까지는 아니지만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야 다음 거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나올 거예요. 한 3월쯤 되면은 나올 텐데 제가 어머님들께 그 하나 드렸습니다. 그게 학사 일정인데 매 달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언제 시험을 보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될지를 아이랑 이야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학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에게 맞춰서 공부를 시켜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사 일정을 나오면 바로바로 적고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잡지 못하면 꼭 저한테 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꼭 맡겨서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 찾아온 그 예산고등학교 그 친구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걔는 의대를 가서 기숙사를 간 다음에 학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3년 동안 2억을 쓴다고 합니다. 3년 동안 2억에 한 달에 그 학원비가 5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빡세하지만 실제 저희 반에서 그 아름동에 있을 때 해밀고 전교 1등 친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종, 뭐 수행평가 그런 거를 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이거 하지마, 이거 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500원에 아깝다면 조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아이가 지금쯤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목표를 잡아주고 아이와 꾸준한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학생이 학원에 있을 땐 최대한 그 학생이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고 학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지만 애들은 어디 제일 많이 있습니까? 집에 제일 많이 있죠. 집에 제일 많이 가고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학사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설명을 오신 게 그 총회를 오신 게 분명 비상총회라고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면서도 3만 원 주는 거 저희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3만 원을 드리는데 그리고 비재원생 어머니가 같이 참석하면은 또 3만 원을 드릴 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 이 돈 받은 걸로 플래너 사주세요. 플래너 사주세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날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그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나는 오늘 국어를 이걸 할 거야. 나는 수학을 이걸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교회를 갈 거야. 하루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맞게 살았을 때 그날에 내가 잘 살았으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다음 날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피드백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1 해서 30일이 지났을 때 30일 공부를 30을 하는 게 아니라 1으로 시작해서 다음날에 1.01이 돼야죠. 그 다음날에 1.02가 돼서 30일이 됐을 때 30일이 되었을 때 32, 33 정도가 되고 그 뒤에는 한 달에 40, 50, 60으로 늘어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매달마다 이야기를 하고 매일마다 윈터스쿨로 이거하고 있습니다. 안 잡힙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어머님들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봐. 절대 안 되고요. 오늘 너 뭐 하면 좋겠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세우고 하고 싶은 걸 세우고 해야 하는 걸 세우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행복은 쉬는 사람, 노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불행할 수도 있죠. 가끔씩은 애들이 막 제시험 많이 나오고 애들 공부 안 해오고 그랬을 때 좀 그 애들이 또 꼼수부리다 걸렸을 때 그때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왜? 저는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서 네이버 리뷰 작성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핸드폰을 켜시고 A자 영어학원 보람점에 들어가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면서 어머님들이 오늘 설명회를 듣고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보시면 좋은지를 꼭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어머니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어머니들이 복습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서 그 여운만 남더라고요. 아, 그 열정 있는 원장님까지만 남지 공부 열심히 하러 갔던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꼭 무언가에 적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그걸 네이버 리뷰에 적고 누군가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뭐 저희 아가 안다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겠지만 누군가 그걸 보고 꾸준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리뷰 작성에다가 그리고 학부모 설문조사 저희 학원 다니는데 어떤지 어떤 게 아쉬운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어떤 아버님이 지난번에 설명회 때 피자 파티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셔서 1월달 피자 파티도 했거든요. 물론 참석 못한 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학원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겁니다. 한 달 뒤가 다를 거고요. 1년 뒤가 다를 거고요. 꾸준하게 발전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해드릴 수도 있고 너무 많다면 제가 언제쯤 괜찮은지 따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늘에 있는 거를 그냥 여운만 남지 않고 무언가 실천을 하시고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할 건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A대학 영어학원 세종 보람점에 들어가신 뒤에 예약을 누르시면은 후기 작성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후기를 예약을 하신 다음에 제가 승낙을 하면은 어머님이 그거 작성하시고 그리고 설문조사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조회 말고 후기 작성. 네, 후기 작성을 해주면 돼요. 날짜를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맞아요. 날짜 아무데나 작성해 주시고 시간도 해주시면 어차피 후기 작성이니까 저희들이 예약 완료만 해주시면 돼요.